이번에는 그 수많은 다양한 그 재해 관련 사례가 있겠습니다만은 몇 가지만 좀 간추려서 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걸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가장 먼저 출근 중 재해. 출근 중 재해는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셔틀버스, 회사 소유의 차량으로서의 어떤 출퇴근의 어떤 경비를 다 지급하는 이런 경우, 꼭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근데 대표적으로는 그 셔틀버스, 통근 차량 이것이 그 적용되겠고요. 근데 그 외에는 이제 좀 업무상 재해로 출근 중은 재해 인정되지 않겠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셔틀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이 신호가 있어요. 차가 여기 서 있네. 건너가고 셔틀버스 타야 되잖아요. 네. 건너다가 사고 받았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거냐? 셔틀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이 그 셔틀버스 앞에 타기 위해서 필요적 행위잖아요. 필요적 행위인데 안 된다. 셔틀버스를 타고 있을 때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로 들어온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셔틀버스를 타고 다니는 분들 차 타기 전에 조심하십시오. 어쨌든 간에 뭐 다 항상 조심해야 되겠지만 더 큰 손해가 나는 거니까. 일단 셔틀버스 출퇴근 중에 재해는 좀 그렇고요. 경비원, 아파트 경비원이 출근하고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 넓잖아요. 보도 블록도 있고 단지 일단 들어섰어. 그래서 내가 708동 경비원인데 말이야. 707동 앞을 지나가면 빙판길에 넘어졌어. 그 보도 블록 위에. 그런 경우는 될 수 있습니다. 왜? 이것도 역시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기 때문에 일단 구내로 진입한 상태고 퇴근 중에 재해는 어떤 거냐? 예를 들어 대공원 넓잖아요. 서울 대공원 엄청 넓죠?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코끼리 열차인가? 타고 다니죠. 빙 이쪽으로 돌거나 코끼리 열차가 빙 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비 아저씨, 청소하는 아저씨, 영역업체는 저 위에 꼭대기에 있어. 응?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타고 갈 때 옆에 잔디에 공원에 갈 데 없잖아. 오토바이가 에이씨 못 가게 돼 있는데 일로 왔어. 이 오고 있는데 코너 도는 코끼리를 잡고 확 부딪혔다. 이런 경우는 퇴근길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영리로 봐야 되는 거냐 대체. 근데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분이 그냥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고 한다면 아니었겠죠. 재해가 업무상 재해는 인정받기 어렵겠죠. 그냥 길이었다. 아니 세상에 그러면 서울시청 환경미화원은 서울시 전체가 사업장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근데 이분이 청소하는 분이다 보니까 퇴근길에 카드 찍으러 올라가기 힘들잖아. 여기까지 또 가서 쓰레기 봉투 하나 치워버리면 되는데 이걸 치우고 다시 올라가고 카드 찍고 가 퇴근? 이걸 퇴근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자기 영향력이기 때문에 여기 쓰레기를 치우고 집에 가려고 했어. 이것도 사실 업무가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산재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만 퇴근 중에 재해나 출근 중에 재해의 경우에는 일단은 사업주 지배관리를 떠났으면 그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 참 이게 왜 산재법에서는 업무에 필요한 부수적 행위는 산재로 인정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출퇴근 경우에는 인정해주지 않고 있네요. 인정해줘야 될 거 아니요. 출근을 해야 업무를 할 수 있고 퇴근해서 쉬어야 또 다음날 업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요. 그래서 필요적 부수적 행위가 저 개인적으로는 출퇴근 역시 부수적 행위라고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비약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뭐 내일 일하려면 오늘 집에서 먹고 자야 되니까 집에서 다친 것도 다 산재돼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출장 중재 출장을 갔어요. 저기 전라도 광주로 일하러 갔어. 서울에 있는 사람이 딱 갔는데
거래처 사람하고 같이 술을 딱 마셨어. 술 한잔 했어. 뭐 노래방도 가고 단란주점도 갔어. 근데 숙소가 회사에서 정해준 숙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큰 빌딩이 지하로 한 20m 추락해갖고, 그래도 당연히 죽지 않았어요. 다쳤어. 보니까 정상 술로는 이거라 했는데 왜 여기서 발견했니? 거래처 사람도 여기서 술 마시고 숙소가 여긴데 술로를 벗어났다 해서 이게 좀 불승이 됐던 사례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저기 서울에서 구미까지 출장을 갔어. 구미 출장, 이제 본사가 서울에 있고 구미가 공장이 있는데, 공장에 이제 출장을 다 갔는데 이제 공장에서 업무 이야기도 해야 되고, 또 서울에서 구미까지 가면 또 저녁 될 거 아닙니까? 저녁도 먹고 공장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좀 합시다. 그래서 이제 관계자들하고 딱 술 한잔 했어요. 술 한잔 하고 이제 간단하게 뭐 노래방에 가고 노래도 좀 부르고 술이 가을 챘겠죠. 운전을 한 거야, 운전. 숙소까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왜 요즘에 보면 도로 공사 많이 하죠? 딱 2차선인데 이렇게 딱 옹벽에 쳐 있어. 다음 공사하고 있으니까 일로 가지 마셔야. 술 한잔 한 김에 그냥 받아버렸네. 2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크게 다쳤어요. 이런 경우에 인정해 줍니다. 왜? 술로를 벗어나지 않았고, 술 마신 거는 잘못한 거지만 산재법에서는 과실을, 본인 과실을 따지지 않는다. 이것이 업무와 연관한 부수적 행위였는지, 또 출장 중에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었는지, 이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을 해주고요. 그러면 왜 노조의 전임자를 근로자로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는 근로자로 봐야 될 것이냐? 산재법에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전임자가 노조 업무를 하다가 다쳤어. 이런 경우에 고유 업무 중에 다쳤는 경우에 산재로 인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어렵습니다. 또 내가 노조 간부가 전임자가 아닌데 회사에서의 일을 끝내고 내지는 하고 나서 노조 업무를 하다가는 다쳤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 안 해줍니다. 이게 참, 저는 이런 부분은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노사가 노조가 있게 된 계기가 존재하게 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사용자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업무하는 것 역시도 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 왜 인정을 안 해주는가 의문이 듭니다만, 어쨌든 현행법에서는 좀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어렵고요. 기존 질환이 악화돼가지고 오는 경우, 아니 기존 질환 당뇨를 가지고 있었어요. 당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 오는 날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물이 또랑이 있을 겁니까? 또랑, 이거 사투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그냥 물도 퍼내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못에 찔렸어요. 못에 찔리면 대수로운 거 아니잖아요. 왜? 우리 망치로 그냥 때리잖아. 못에 찔리면 피 빼면 된다. 왜? 파상풍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 양반이 당뇨가 있었네. 계속 이게 골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산지철합니까? 상식적으로 안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당뇨는 떠나고 못에 찔린 사람이 산지철이 잘 안 하잖아요. 싫어, 뭐 그냥 피 빼면 된다. 좀 아리지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양반은 계속 다리가 골마가고 있었던 거예요. 못에 찔려가지고 안 나와요. 당뇨가 무서운 거는 좀 그건 것 같아. 어떤 저항력, 이런 게 없어가지고 계속 합병증이 발생하는 거죠. 골마가는 거. 결국 다리